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죠. 시험은 일단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3시간 수업 중에 앞에 30분, 뒤에 30분을 제외한 중간 2시간 시험 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련한 내용 지금 그 8주차 자리 올려놨으니까, 사이버 캠퍼스 올려놨으니까 기출이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5월 초가 연휴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거 관련해 갖고 우리가 뭐 시험 언제 볼 거냐 등등 그런 거 결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5월 4일 월요일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휴강일 것이고, 그다음에 5월 1일 금요일 날 이제 올해부터 공휴일이 돼가지고 쉽니다.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일단 5월 4일 월요일, 그러니까 시험 본 다음 주 월요일은 그때도 오늘처럼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그다음에 그때는 막 진도 나가고 그런 거보다는 우리 후반부에 이제 게임 만들 거잖아요. 그거랑 관련한 인트로 살짝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라면 안 올 거예요. 오늘도 안 왔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 2, 6학번 친구들 기준으로 아직 어린이라고 해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반 친구들 중에 이거 10주차 수업을 생방송 듣고 싶은 친구들이 굳이 연휴 중간에 낀 5월 4일 날 아침에 와서 같이 듣는다라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주차 수업 자료까지가 지금 시험 범위입니다. 그 앞쪽 발 까보시면 8-1, 2, 3이 있을 건데 8-3은 2장짜리예요. 걔는 이제 우리 전반부 내용들 다 종합해서 지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버전이랑 여러 가지 중간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조목조목 코멘트로 적어 놓은 그런 좀 더 복잡해 보이는 버전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집에서 살짝 구경해 보시면 이전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거 다 뭉쳐가지고 나중에 다룰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키보드 친다거나 할 때는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진행하기보다는 일단은 대강의 구도 정도만 잡아둔 다음에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생각을 진행해 가면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3 지도 내용 그 자체는 시험 범위는 아니기는 한데 거기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오늘 내용까지, 그러니까 2주차부터 7주차까지 오늘 내용까지 8주차까지 들어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복습 느낌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몇몇은 내가 기출 용사가 되겠어, 기출을 학습시켜서 내 기계 친구한테 예상 문제 뽑아달라고 해야지 와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시험 점수 더 잘 받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시간 여유 있으니까 일단 다른 과목들 먼저 중간고사 잘 처리해 주시고, 여유 시간에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은 뭐 이번 기회에 살짝 앞에 내용들 살짝 복습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시험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나이 먹고 또 이거 구경하는 것보단 지금 2번 구경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놨고, 자 30분 찍었으니까 일단 지금 출석은 월요일 반 친구들은 전부 다 출석한 걸로 해놨어요. 화요일 반 친구들 혹시 여기 앉아 있다라면 화요일 반은 내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빌트인 모듈 해가지고 뭐 보라색 이름들 다 거기 숨어 있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등장한 단어는 이제 스코프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 어느 사전에 등재된 이름을 쓸 거냐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그 어떤 사전에도 이 넘버란 이름이 없다. 그럼 네임 에러를 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까운 이름 사전을 먼저 털기 시작한다. 와 같은 이런저런 내용들이 그 스코프라는 5글자짜리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고 여러분 다음 학기 C라든가 등등에서도 동등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우리가 매무새를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그거에 살짝 연장선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로컬 이름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하고 8-2에서는 이제 우리 2주차 때 거의 처음으로 소개했었던 그 실행과 관련한 얘기 하면서 이전에 대충대충 넘겼던 거 살짝 한 바퀴만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딱 4가지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등장한 것들 중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짝 가져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장 다양한 종류의 문장들 이제까지 적어봤는데 이름 사전을 건드릴 수 있는, 이름 사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문장들 4가지가 있다. 그래서 할당문이랑 함수정의, 얘는 직관적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름 또는 이제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문장들을 내가 직접 정한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나중에 그 코드 덩어리를 한번 실행할 수 있는 함수 출식을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함수 정의. 이렇게 2가지는 일단 직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도 뭐 듣다 보면 그치, 그 중간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하는 거구나. 타임은 그 현실 시간 관련한 모듈 덩어리 엔터, 내지는 C는 뭐 H 한 글자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포문과 임포트문 실행하는 도중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때 그 친구는 이름 사전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았다라면 등재하고 등등등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가로 튀어나온 거, 저런 친구들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다가 그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듈들의 이름 사전을 구경해 봤단 말이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 하나하나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py 파일 내지는 내 인터랙티브 그 자체도 하나의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타임 모듈, 랜덤 모듈, 그 다음에 빌트인 모듈, 이런 애들도 다 어엿한 하나하나의 모듈들이고 다 본인이 소유주에 해당하는 이름 사전을 하나씩 들고 다닌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dir, vars 이런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내 이름 사전의 내용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쓰고 싶다. 그때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점 연산자 가운데 적어가면서 풀네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빌트인 모듈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을 빌트인 이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었던 그 인트니, 프린트니 하는 친구들은 내 이름 사전에 print 5글자가 등재돼 있지 않다면 그 차선책으로 그 더 상위 이름 사전이라 할 수 있는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게 됩니다. 거기에 print가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이름을 쓴 셈 쳐준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해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단 파이썬에선 가능은 해요. 남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는 것도 이렇게 풀네임 적어가면서 진행하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를 여러분이 느끼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풀네임이 아닌 이름을 적어뒀고 그 이름이 포함된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에, 따라서 그 이름을 계산하는 동안에 지금 내가 하려던 게 그 이름의 새로운 값을 담으려고 했다라면 그 이름을 가장 가까운 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이름에 담긴 값을 내가 가져오려고 했다라면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름 사전, 그 다음에 그 상위에 해당하는 빌트인 이름 사전, 이런 느낌으로 아까 말했던 그 스코프 얘기가 여기서 적용되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예를 들면은 3란 이름이 없다. 그때 이제 비로소 네임 에러가 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고, 그래 뭐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게 편하지, 보통은 가까운 데 내가 도입해둔 이름을 쓰게 될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로컬 이름이라고 제목 붙여갖고 들고 와봤는데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모듈이랑 모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요 스코프 관점을 적용해 봤다면 오늘은 함수랑 모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이게 정밀한 표현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압축 파일 까보시면 8-1 예시 해가지고 압축 파일 또 있을 겁니다. 걔를 또 압축을 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py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 싹 구경해보고 그 다음에 요 .pdf 파일로 돌아와서 정리 슬라이드 살짝 챙겨보고 최종 목표라고 지금 8-1 파이널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앞에 내용을 어느 속도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걸 내일 화요일 수업에서 녹화하고 여러분 집에서 구경해 보는 걸로 할지,
아니면 여기서 최대한 속도 내 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넘어갈지 등등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우리 반이랑 화요일 오전 반이랑 금요일 오전 반이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시험을 봅니다. 다른 학교인데 거기는 9주차에 시험 보려면 아주 머리카락 빠져요. 그래서 그쪽은 그렇고, 금요일 오전 반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수업을 하고 8주차 수업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5월 1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노동절 오전에 다들 등교를 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쪽은 연휴를 좀 까먹기는 하는데 그냥 그러자 그랬어요. 투표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쪽은 대신에 금요일 오후에,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미적 시험을 봐요. 우리 학교도 그렇지만 다른 학교도 미적 다 1학년 때 합니다. 다 고통받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스케줄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시간 배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8-1 예시 앞쪽 파일 풀어보시면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1번부터 차근차근 구경해 보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로 열어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함수 얘기를 요 스코프랑 한 번 더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 계산하면 그 가장 가까운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준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andom.py 안에 dir 호출식 적혀 있다. 그다음 그거 계산하면 랜덤 모듈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이 튀어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한 dir 호출식을 이번에는 그냥 맨 땅에 적은 버전이랑 그게 func1 같은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이 되게끔 적은 거랑 을 살짝 빗대 보려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이제 기본적인 세계관 설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만 구경하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지금 F5 누르면 이 예시 1번 .py 파일을 하나의 모듈로 붙잡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듈의 내용물을 한번 쭉 실행하는 게 F5 눌렀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챙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아는 이름 다 물어봐와 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에 늘 봐왔던 바로 그 이상한 이름들, 빌트인스 포함되어 있는 이상한 이름들만 짠뜩 튀어나올 거예요. 그게 모듈의 이름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스타트하고 있는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맨 처음에 등재되는 이름들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를 실행을 합니다. func1 함수 정의를 실행해요. 그럼 두 가지 작업한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 func1이라는 이름을 이 모듈의 이름 사전,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내용물, 지금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문장들을 메모리 위에 함수 한 칸 만들어 갖고 걷다 숫자 담아둘 거예요. 아무튼 거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func1 함수 정의 실행한 이후 시점엔 당연히 func1이라는 이름이 아마도 등재돼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함수 정의로 적어놓은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문장들을 마지막에 한 번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이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도 조만간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중간에 이 내용물을 한번 실행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들여쓰기 1단이에요. func1의 내용물입니다. func1 내용물 안에 지금 dir 호출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고, 요럴 때 과연 뭐가 출력되나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할당문 넘버는 3 엔터가 적혀 있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 말이 맞다면 이 넘버는 3 엔터 할 때 새로운 이름 넘버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지고 본다면 이 dir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 가장 가까운 내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거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넘버가 등재가 새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func1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이어서 실행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dir 모듈의 이름 사전 한번 털어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름 넘버, 수식 넘버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차근차근 넘버란 6글자 이름이 있나 없나? 있으면 그걸 써요.
없으면 상위 이름 사전을 털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이슈는 이거예요. 자, 지금 요 전체 코드에서 넘버라는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함수, 펑크1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입니다. 여기서 넘버는 3 엔터 칠 때 그 넘버라는 이름은 과연 누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냐. 이게 만약에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면 마지막에 3이 출력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충 이 정도로 세계관 설정을 읊어봤고 F5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뭔가 이전과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목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적당히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함수 정의 실행하기 이전 시점 늘 봐왔던 이상한 이름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내용을 실행한 직후,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에는 펑크1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지금 펑크 호출식 계산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문장 실행하면서 펑크1 호출식 계산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또다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내용물 안에서 펑크1 시작 해가지고 dir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 계산해서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저는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0칸짜리 리스트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수업에서 지금 처음이에요. 이제까지 dir 했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뭐 타임, 그 다음에 넘버, 인사 막 이런 우리가 직접 정한 이름들이 추가로 등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남의 이름 사전을 털어서 봤더니 예를 들면 타임의 이름 사전, 인트의 이름 사전, 인트의 기능들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거의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이 아는 이름 하나도 없는데요? 와 같이 우리한테 씨 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넘버는 3 엔터를 치고 있단 말이죠. 넘버는 3 엔터 친 직후 시점에 dir 해갖고 아는 이름 다 물어봐 했더니 저는 이제 원래는 아무 이름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넘버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이름 0개 등재되어 있다가 이제 1개 등재가 된 셈 칠 수 있는 그 이름 사전은 명백히 우리 F5 누르자마자 맨 처음 구경했었던 이 첫 번째 EAC 모듈 자체의 이름 사전이랑은 다른 사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걔가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쉽게 말하면 내 이름 사전 판정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는 3 엔터 쳤을 때 그 가장 가까운 이름 0개짜리 이름 사전에 첫 번째 이름을 등재를 했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러면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온단 말이죠.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나고 거기서 엔터 쳤으니까 이 문장 한 줄의 실행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을 이어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듈 내용물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면 아까 전에 뭐 이름 사전 뭐 0개짜리 1개짜리 걔네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아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이상한 이름에 나중에 펑크1 등재해 놨었던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일반적인 모듈의 이름 사전이 내 이름 사전 판정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봐왔던 개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넘버라는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들여쓰기 0단 모듈 내용물에서 프린트 넘버 엔터를 쳐놨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가까운 모듈의 이름 사전 털고 그 다음에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었는데 둘 다 넘버란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임 에러가 떴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몇몇 친구들은 예를 들면 나 과제할 때 함수 개념 써야지 하다가 이 네임 에러를 어떻게 풀지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게임 안에 다 때려 넣어야지 듀얼 안에 다 때려 넣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셨을 친구들도 분명 한두 명쯤 있을 겁니다. 한 학기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뭔가 또 사전 하나를 더 지금 만들어서 쓰다가 버리고 막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그 프린트 넘버 엔터 쳤을 때 3이 출력되면 우리가 지금 굳이 막 시험 공부 더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저 함수니 이름이니 하는 것들을 섞어 갖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원인은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넘버는 3 엔터가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혀 있고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에는 뭔가 이름 연계 등재되어 있는 새 사전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판정을 해가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할당문 실행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이름 연계 등재되어 있는 우리가 평소에 신경 안 썼던 새 이름 사전에 몰래 6글자 이름 등재하고 걷다가 3 담고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 하나짜리가 아닌 원래 들고 있었던 사전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 컨트롤 O 누르시면 파일에 오픈 누른 거랑 동등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적당히 바탕화면에 풀어서 이 친구 edit with idle 해갖고 열었다라면 그 똑같은 폴더 1번 예시가 있는 바로 그 폴더를 다시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2번 예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2번 예시는 지금 우리가 그 네임 에러가 뜨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위에다가 문장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아예 시작할 때부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 6글자를 등재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자 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거기다가 0을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펑크2 해가지고 진행하고 우리는 내 지금 소망은 이거예요. 요 펑크2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넘버는 3 엔터를 칠 건데 여기서 그 이전처럼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지 않고 이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 6글자가 등재되어 있으니까 아까랑 차이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0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자리에 3을 담았으면 좋겠다와 같이 지금 소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해보고 싶어서 맨 위에다가 할당문 적어놓고 스타트 했어요. 일단 이제 네임 에러는 뜨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넘버에 담겨있는 값 출력해줘와 같이 우리가 적어놨단 말이죠. 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로 그 3이 출력이 될 거냐를 한번 가져가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수업 지금 여러분 2달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수업을 들어왔다면 굳이 이런 예시를 만든 이유는 F5 눌러보시면 이 정도 서비스 가지고는 개택도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 두 번째 예시가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봅시다. 위아래는 대충 비슷해요. 일단은 얘는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넘버 이름 등재해놓고 스타트합니다. 그러나 그거랑 하나도 관련 없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함수 내용물 안에 적혀있는 넘버는 3 엔터는 항상 가장 가까운 그 중간에 쇠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써먹고 있는 이름 0개짜리 이름 사전에다가 넘버를 등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걷다가 3을 담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내용물 실행 끝나면 걔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이미 넘버가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3을 담은 게 아닌 겁니다. 거기는 이전에 맨 처음에 담아놨던 0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이 아닌 0이 출력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전히 지금 뭔가 새로운 이름 사전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써먹는 새로운 이름 사전이 등장을 했지만 그 스코프가 뭔가 하는 원칙은 여전히 동등하게 적용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할당문 그 4가지 문장 있잖아요. 걔네 다 똑같습니다. 걔네들은 새로운 이름을 등재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을 건드리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0칸짜리 새거든 내 모듈의 이름 사전이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 이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간에 마지막에 넘버 엔터 쳤을 때 3이 출력되는 걸 원한다. 달리 말하면 그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새 이름 사전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바깥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하나 더 상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거나 아무튼 덮어쓰기를 해가면서 3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스토리 안에서 세 번째 예시를 열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처음에 넘버는 0 엔터 쳐둔 거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지웠습니다. 그래서 예시 1번을 복붙한 다음에 문장 하나를 지금 추가를 해뒀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문장은 지금 funk3 이 함수 정의 가운데 적혀 있는 글로벌이라고 스타트하는 글로벌 문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넘버에 3 담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넘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시는 얘가 없었고 그때 네임 에러가 떴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새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를 하고 3을 담았어요. 과연 이 문장 하나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F5 눌러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오류가 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출력된 거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지금 기대했었던 그 위에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했으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넘버를 해갖고 아무튼 간에 3이 지금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지금 이름 사전 이름 목록들을 까보시면 맨 처음에 이상한 이름들만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딱 등재됐어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서 평소처럼 이름 0개짜리 새 이름 사전을 들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를 실행을 했네요. 근데 그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새 이름 사전의 넘버를 등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0개인 채로 유지되다 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는 동안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 내용을 실행한 직후 시점에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어보니까 거기에 넘버 6글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할당문 넘버는 3 실행하는 엔터 실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의 넘버를 등재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무튼 이름 사전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 지금 같은 경우는 3번 예시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없어서 등재를 하고 걷다가 3을 담아 놓았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 말고 한 단계 더 상위 이름 사전을 건드린 거예요. 얘는 지금 막 풀네임을 적거나 한 건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모듈 본인 입장에서는 내 이름 사전,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3, 넘버는 3 해갖고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수식 넘버 계산하면 뭐 빌트인 모듈 신경 안 쓰겠죠. 내 모듈 이름 사전에 적혀 있는 넘버 가지고 거기 담겨 있는 3을 성공적으로 출력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요 문장 하나로 지금 발동됐다라 봐주시면 적절해요. 그래서 글로벌 넘버, 자, 여러분 글로벌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봤겠죠, 그죠? 21세기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구촌 같은 느낌이잖아요. 좀 더 큰 바닥에서 논다와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 넘버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넘버는 이 안에서만 쓰는 그런 이름으로서 다루지 않을 거야. 글로벌한 K 넘버 같은 느낌으로 지금 살짝 정해놓고 내려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그냥저냥 적절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미리 정해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래 알았어 그렇게 쓸게, 나중에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을게 하고 밑에 있는 할당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위에 글로벌 문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 새 이름 사전에 넘버 등재해 달라는 게 아니구만, 좀 더 전국구로 K 같은 느낌으로 저 이름을 다루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면 요 펑크3 내용물 안에서만 쓰는 이름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글로벌한, 그래서 요 모듈 자체의 이름 사전에 이 이름을 등재를 해달라는 거구나와 같이 판단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할당문은
평소랑 다르게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 아닌 아무튼 간에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번째 예시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 소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VARS를 써본 적 있잖아요. 너 지금 사전 나한테 보여줘봐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그 글로벌 문인가가 적혀 있지는 않아요. 펑크4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F5 누르자마자 넘버는 0 엔터 하면 걔는 뭐 우리 일상적으로 봐왔던 모듈의 이름 사전을 보여줄 겁니다. 아니, 거기다가 0을 담아줄 거예요.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넘버는 3 엔터 같은 경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새 이름 사전, 이름 0개짜리에다가 첫 번째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거기다가는 3을 담아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VARS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 너 지금 사전 나한테 보여줘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까지 봤던 바로는 거기에 넘버가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걸 갖고 3을 쓸 수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줄 거예요. 요 아래 거가 이제 조금 특이한 친구들, 보라색 이름들, 함수 이름들을 썼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아까 봤던 그 글로벌 어쩌고가 첨가되어 있는 글로벌스라는 함수가 있고 그에 대비되는 로컬즈라는 함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걔네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즈가 이제 지구촌, 전국구, K 어쩌고 그런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로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역적인 동네 사람들 같은 느낌으로 우물 안쪽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함수 정의 실행한 직후 시점에 모듈의 이름 사전 한번 눈으로 구경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펑크4로 호출할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출력되는 건 당연히 요거겠죠. 그걸 토대로 한번 출력 결과를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까지는 아무 말 안 해요.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맨 처음 출력된 건 지금 여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버라는 이름에 0 담겨 있고 펑크4라는 이름도 이미 등재돼 있는 시점의 모듈의 이름 사전인 거예요. 아무튼 간에 둘 다 잘 등재돼 있고 왜냐? 그 두 개의 이름을 등재하기 위한 문장 위에 지금 두 덩어리 있는 거잖아요. 걔네 실행한 직후 시점이니까 당연히 이 두 이름 그다음에 모르는 이름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넘버엔 0 담겨 있고 펑크4에는 함수 덩어리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크4 호출을 시작할 거예요.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밑에 거 복붙해 가지고 썼다라 말할 수 있는 이 안에서의 가장 가까운 내 이름 사전을 보여줘 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넘버는 3 엔터 실행한 직후 시점이니까 그 함수 내용물 안에서 내 이름 사전은 이름이 한 개 등재되어 있는 게 맞고 그 넘버 자리에는 3이 담겨 있는 걸로 여러분 관측이 되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VARS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지금 그 로컬즈를 썼을 때 나오는 결과랑 동등하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명백히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놓은 글로벌조 호출식을 눈으로 구경할 때도 얘는 이제 반대로 지금 내가 함수 내용물 안에다 글로벌 소 주식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글로벌 문에서 살짝 튀어나왔던 그런 느낌의 모듈의 이름 사전을 우리 눈에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까지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전국구로 논다 아니면 동네에서만 논다를 두 개의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 그거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얘는 이제 우리 대학생인 우리 입장에서 크게 따로 외운다라든가 할 필요는 없을 만한 편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어쩌고랑 로컬 어쩌고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정리 슬라이드에서 하기로 하고 아무튼 밑에 주석만 살짝 읊어보고 갑시다. 그래서 함수 출식 계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때 새 거 만들어 가지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름 사전, 이름 0개짜리로 단출하게 쓰다는 이름 사전을 파이썬 동네에선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부터 계속 봐왔던 그 모듈들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모듈의 이름 사전을 로컬에 대비되는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함수 정의 내용을 적는 와중에도 나 지금 모듈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 있지? 글로벌스 괄호열고 닫고 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면 그냥 dir, 그냥 var에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장 가까운 지금 이제 새로 명명된 로컬 이름 사전을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할당문 그 네 가지 문장 실행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코프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함수 내용물 안에서 우리가 이름 적어놨어요. 나중에 그 이름을 계산할 때는 또는 그 이름을 새로 등재를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은 로컬 이름 사전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한 번 더 명명을 해서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들어있는 이름들 역시나 각각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사전에서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린트라는 이름 봐봐요. 로컬 이름 사전에는 프린트가 없죠. 그 다음에 글로벌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에도 프린트가 없어요. 다만 얘는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한테 보라색으로 보여주는 아마도 잘 등재되어 있을 이름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펑크4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이 프린트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로컬 이름 사전에서 찾아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찾아요. 역시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빌트인 이름 사전을 찾아서 여기 있구나. 이 print는 builtins.print를 쓴 셈 치면 되겠구나. 와 같이 찾아나가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없다. 그러면 이제 네임 에러가 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렇게 챙겨둘 수 있고 그래서 단어 살짝 다시 한번 챙겨봅시다. 이 동네에서는 그 지역적인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전역적인 거냐를 언급할 때 로컬이랑 글로벌 두 개의 형용사를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문직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지금 첫 단계이기는 한데 그냥 영어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동 완성 당할 때라든가 GPT가 답할 때라든가 그런 이름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메시지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빌트인 함수 이름들이라든가를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정도에 두고 그러면 이제 다음 예시는 조금 더 곁다리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할 때 예를 들면 add xy 막 그런 거 구경해 봤잖아요. 그 인수 이야기를 끌어와 갖고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함수 출식 계산할 때마다 새 거를 만들어요.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만 이번에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쓸 새 거를 만들고 끝나면 버립니다. 일단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뭐 인수 x, y 그다음에 과제에서 이제 left, right 그다음에 초이스 0, 초이스 1, 초이스 2 막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인수 이름들을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걔네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뜬 적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듀얼 함수 정의 짤 때 left not defined라는 네임 에러 본 적 없잖아요. 그 말은 그 left라는 이름, right라는 이름도 당연히 누군가 사전에 등재가 돼 있었던 거란 겁니다. 그리고 걔가 구체적으로 어느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건지 정답을 우리가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모듈의 이름 사전의 리절트는 0 해놓고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펑크5는 이전 네 가지 예시들이랑 다르게 얘는 첫 줄에다가 새로운 이름 x, y를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실상 add랑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펑크5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죠. 사실 로컬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 보여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까지는 맨 처음에 함수 내용을 시작하자마자 로컬 이름 사전 보여줘 하면 이름이 0개 등재돼 있었습니다. 이전 예시들은 늘 그래왔어요. 근데 그렇게 일단 구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리절트는 x 더하기 y 해놨단 말이죠. 바로 리턴하지 않고
result라는 이름을 중간에 써먹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차피 아무튼 간에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x에 담겨있는 값, y에 담겨있는 값. 어쩔 때는 3이랑 5일 수도 있고 어쩔 땐 학 한 글자랑 교 한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린 알 바 아닙니다. 지금 함수 정의를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내가 직접 함수 정의 첫 줄에다 정한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써서 덧셈식을 구성해놨어요. 저 사람이 고른 값 두 개를 더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더한 결과를 내 이름 사전,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result라는 이름 등재하면서 담아놓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면 로컬즈 하면 이전과 다르게 result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result에 담겨있는 값을 리턴할 겁니다. 자, 얘도 우리 의미를 두 가지를 짚어봤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 이건 다시 들여쓰기 0단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개 새로운 이름 도입하는 할당문 넘버는 0이랑 result는 0이랑 펑크5 함수 정의랑을 실행한 직후 시점에 펑크5 호출식이 곁들여 둔 할당문을 실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x 자리에 3 넣고 y 자리에 5 넣고 위에 들여쓰기 1단으로 해도 문장 한 바퀴 새로운 이름 사전 하나 도입해갖고 로컬 이름 사전 붙잡고 스타트를 하고 끝나면 우리한테 results 값인 8을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에 지금 0 담겨 있을 그 자리에다가 8로 덮어쓰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는 8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우리의 이슈는 이겁니다. 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네임 에러가 뜨지 않을 건데 이 두 이름은 누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해 놓고 쓰는 것이냐입니다. 오케이, 그럼 F4 눌러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로컬즈 괄호 열고 닫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컬 이름 사전 펑크5 이번에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쓰는 그 이름 사전을 들고 왔는데 웬걸 스타트 하자마자 너 아는 이름 다 보여줘 와 같이 얘기를 했더니 얘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다 알고 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전을 직접 보여달라 했단 말이죠. 로컬 이름 사전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플러스 X 자리에는 현재 3이 담겨 있고 Y 자리에는 현재 5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result는 X 더하기 Y 엔터 함수 내용물로 적어놓은 그 할당문을 실행한 직후 시점에는 로컬 이름 사전,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result가 등재되고 거기에 8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X 값이랑 Y 값 3이랑 5니까 그걸 로컬 이름 사전에서 들고 와갖고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result에 등재하면서 담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은 8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딴 거 해보실 수 있습니다. 5랑 7이랑 더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로컬 이름 사전 딱 스타트 하자마자 X랑 Y를 똑같이 등재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X에는 5를 담고 Y에는 7을 담은 채로 그렇게 담겨있는 로컬 이름 사전을 붙잡고 내용물 실행을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X자리에 학 한 글자, Y자리에 교 한 글자가 담겨 있으니까 따라서 그 두 개 더하면 글자 붙이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result는 학교 두 글자.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리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이번 수식 계산한 결과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두 글자입니다와 같이 우리 눈에 마지막에 전달해 주는 것까지 여러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인수라고 대충 퉁쳤던 fx 할 때 x다라고 퉁쳤던 걔도 당연하게도 어엿한 이름인 거예요. 그거 잘못 적으면 오타 내면은 네임에러 뜰 수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도 다 이름들이었고 그 이름들은 그러면 누군가의 사전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짝 조명해 보고 있는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놓고 써먹는다 이겁니다. 로컬 이름 사전은 매번 함수 출식 계산 시작할 때마다 새 걸 만들어요. 근데 펑크5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인수를 두 개 받는 친구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두 이름이 각각 X랑 Y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이름을 등재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 사전은 단순히 이름을 등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이름에 대한 값을 그 사이에 연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름 사전은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뭐 아이디 값 막 그런 거 나올 텐데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그렇게 거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그러면 x랑 y를 등재할 건데 무슨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는 이전에 우리 6주차 때 조명을 해봤듯이 그거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 이겁니다. 마치 x는 학 한 글자, y는 교 한 글자 엔터를 실행하고 본격적인 본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이 이 안에서만 쓰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로컬 이름 사전이다라는 걸 여러분 마지막으로 짚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챙겨놨다라면 지금 봐봐요. 항상 똑같은 이름 등재해놓고 스타트 하지만 거기에 맨 처음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 값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덧셈 결과도 달라지고 위절트 값도 달라지고 리턴 값도 달라진다. 그게 다 스노우볼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서로 다른 값이 담겨있는 로컬 이름 사전을 붙잡고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흐름 살짝 겪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6번 예시는 조금은 별표를 쳐놨을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라면 이 친구는 구경만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얘기했던 그 로컬 이름 사전을 조금 더 잔혹하게 우리가 다루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거를 살짝 구경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FIB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제가 도입해 왔어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받고 깊이라는 걸 하나를 받습니다. 뭐 뎁스 쪽은 일단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넘버 하면은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왔을 피보나치 수 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막 앵무 조개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있잖아요.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부동산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관련한 얘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를 들면 FIB 1을 한다. 1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입니다와 같이 그 값을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동네마다 규칙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만약에 넘버 값이 1이면 저 사람이 1번째 피보나치 수를 물어본 거니까 나는 그냥 1이라고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 물어보면 1이라고 답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일단은 음수 쪽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FIB 3 해갖고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1번째랑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다음에 걔네 둘을 더해서 3번째 피보나치 수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안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못할 건 없죠. 뭐 아무튼 간에 FIB란 이름 누구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내 한 끈만큼 상위 이름 사전인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컬 이름 사전에 없다 하더라도 저기 있는 거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넘버라는 이름, 뎁스라는 이름은 내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을 거니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아무튼 간에 요 안쪽에 있는 FIB 호출식 계산을 시작할 때 원래 내가 들고 있었던 로컬 이름 사전이랑은 별개로 제2의 로컬 이름 사전 또 만들어 갖고 거기 넘버 자리에는 내가 원래 들고 있던 거에 1 뺀 만큼 숫자가 담겨 있는 채로 뎁스 값은 1 증가시킨 숫자가 담겨 있는 채로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등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요걸 토대로 지금 보시면 FIB에 대한 함수 호출식 맨 처음에 넘버는 5로 잡고 뎁스는 0으로 잡고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F4 눌러보시면 이 친구 이런 느낌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FIB 내용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실행학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넘버에 5가 담겨 있고 뎁스에 0이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뎁스는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그래서 넘버에 5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해요. 자, 5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MSG에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할당문 실행을 시작할 거다 이거예요. 넘버에 5가 담겨 있는 채로 요 할당문 실행을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봐봐요. 는 오른쪽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덧셈식 계산하기 위해 당연히 왼쪽 호출식을 먼저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FIB 4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전체로 따졌을 때 두 번째 이름사전, 로컬 이름사전 만들어서 동일한 내용물 문장들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름사전의 메모리 위에 이 FIB에 대한 로컬 이름사전이 메모리 위에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잘 해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FIB 4 계산 시작, 그다음에 얘도 한 방에 못 구해요. 3 계산 시작, 그다음에 2 계산 시작 해가지고 넘버에 2가 담겨 있는 채로 네 번째 로컬 이름 사전 붙잡고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국면이 생깁니다. 얘는 이제 바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입니다 해갖고 return 1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 FIB 넘버에 2를 담고 내용물 실행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한 그 함수 줄식의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지금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을 했었지라 물어본다라면 나의 원래 목표는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걸 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넘버에 3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할 그 실행에 있어서 요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FIBO 줄식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겁니다. 이번엔 넘버에 1 담고 다시 한번 로컬 이름 사전 또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한테 1 리턴해 줄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가 되는 것이고 그걸 위절트에 담은 다음에 눈에 보여주고 리턴을 하면 돼요. 이거 여기까지 진행하면 여기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넘버에 3 담고 FIB 내용물을 실행했지라 물어보면 어딘가엔 반드시 그 함수 호출식 계산을 시작한 국면이 있었다 이거예요. 언제냐?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그쪽에서 다시 이제 2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고 그러면 4번째까지 구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다시금 나 왜 4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고 있었지? 라 물어보면 내 원래 목표는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덧셈식의 우항 다시 한번 열심히 계산하고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원한다라면 더 큰 거 쓰셔도 돼요. 뎁스는 0으로 두고 쓰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여쓰기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열심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째 피보나치 수는 55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너무 큰 숫자 밀어넣으면 아이들 터지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말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복잡해요. 아, 나 원래 뭐 하려고 그랬지? 원래 뭐 하려고 그랬지? 인간의 이기심 같은 거잖아요. 오늘 뭐 먹지랑 다를 바가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짝 나눠서 구경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함수 정이면 함수 정이고 함수 호출식이면 함수 호출식을 구경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수업에선 다루기는 좀 애매하니까 지금 별표를 쳐놨어요. 얘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내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동작하게끔 코드로 옮기는 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 2학년 때라든가 등등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수업에서 아마 살짝 등장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게 가능은 하다. 매번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사전 하나 만들어 갖고 들고 간다. 그때그때마다 넘버 자리에 뭐 담지, 뎁스 자리에 뭐 담지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수식 계산하면서 결정해 갖고 담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는 거는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아까랑 다른 숫자를 담아놓고 로컬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인수 이름 자리에 담아놓고 스타트한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건 하다못해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쓰는 애드도 방금 전에 마찬가지였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실행할 때 x에 3 넣고 y에 5 넣고 스타트하면 그럼 8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 한 글자, 교 한 글자 밀어넣으면 그러면 이번엔 학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쪽만 살짝 여러분이 신경 써가지고 구경해두면 나중에 지금 보셨던 요 예시에서 등장하는 이런 거를 활용해야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2, 3학년 언니들 과목들을 가져갈 때
별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이거 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후반부에 여러분만의 그럭저럭 복잡한 게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 로컬 이름 사전이니 아이고 막 글로벌 문이니 막 그런 거 신경 쓰기 귀찮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결책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7번 예시는 .py 파일을 두 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열어서 한번 이렇게 바탕화면에 둘 다 깔아놓고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5번 예시, 그러니까 두 숫자를 더해갖고 리턴하는 그런 상황을 인수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접근하는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자, 임포트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똑같은 폴더에 .py 파일 옆에 있을 테니까 그거를 수입을 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거 과제 두 번째 과제에서도 살짝 등장했던 임포트문 적는 약간 추가적인 방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펑크 7인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긴 지금 리턴문도 없고 인수 어쩌고 하는 그런 첫 줄 괄호 안에 x, y 이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data.py를 열어보시면 여기서 지금 할당문 3개를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x는 3 엔터, y는 5 엔터 요 두 할당문 실행하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모듈이 두 개니까 구분해서 코드 모듈이랑 데이터 모듈이라 친다면 얘는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x랑 y가 등재될 겁니다. 리절트도 등재돼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까지 하면 이제 이 임포트문 실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as data는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하면 지금 옆에 있는 본명은 요거에 해당하는 그 모듈을 수입을 해 올 건데, 그거를 내 이름 사전에는 data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해놓고 쓰겠다와 같이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임포트문 실행한 이후 시점부터는 data라는 모듈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걔는 지금 본인 이름 사전에 x랑 y랑 리졸트가 등재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한다 이겁니다. 임포트문의 실행이 그런 거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펑크 7 실행하면 그 친구는 이제 풀네임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냥 x랑 그냥 y가 아닙니다. 이 근처에서 스코프를 다루는 그 이름이 아니라 아예 옆 동네 모듈에 등재되어 있는 x값, y값은 내가 가져와서 더하겠다. 그 다음에 로컬 이름 사전에 리졸트 담아놓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데이터 모듈에 x랑 y에 3이랑 5 담겨 있는 경우에는 얘는 우리한테 리졸트에는 8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풀네임을 찍어서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듈의 리졸트에다가 내 리졸트 값을 담겠다. 여기서의 나는 로컬 이름 사전 그거니까 내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이니까 아까 전에 계산했던 8을 남의 모듈의 이름 사전에다가 몰래 적어놓고 나는 튀는 겁니다. 가 펑크 7의 내용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짓을 한 번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풀네임 찍어서 data.result 값을 마지막으로 출력하면 끝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코드 모듈을 붙잡고 F5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마지막에 이번 계산 결과값은 8입니다와 같이 덧셈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저만 해볼게요. 이거는 data.x에 학 한 글자 담고 data.y에 교 한 글자 담고 그 다음에 펑크 7을 돌리고 그 다음에 data.result를 확인하면 그러면 학교 두 글자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로컬 이름 사전을 굳이 경유하지 않고 그 인수 개념, 리턴값 개념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풀네임을 찍어가면서 하면 편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풀네임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 숫자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모아놓고 다루기 위한 모듈 하나를 추가로 도입해서 쓰면 되겠구만. 데이터들만 모아서 다루기 위한 이름 사전 하나를 챙겨놓고 그걸 내가 풀네임 찍어가면서 적으면 되겠구나 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적절합니다. 아무튼 간에 데이터 모듈에 지금 데이터 점 해서 여러분 구경해 보시면
위에 이름 사전에는 일단 최소한 x랑 y랑 result는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걔네들에 대한 할당무는 i의 data.py 안에다 적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더 능제해도 됩니다. 뭐 남의 이름 트루를 그 빌트인 모듈도 털 수 있었으니까 그 사용성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쟤랑 나랑은 상하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매번 풀네임을 적어야 된다라는 것만 살짝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데이터 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록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띄워줍니다. result xy.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3는 3, 엔터 치고 데이터 점 하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3도 목록에 보여줄 수 있어요. 얘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실시간으로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우리 눈에다 전달을 해줍니다. 따라서 얘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름은 진짜로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3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여러분이 쓴다라고 전제하면 어쩌면 요 풀네임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code.py에다 적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값 담아놨다가 꺼내 쓰기 위한 그런 데이터 이름 모아서 다루기 위한 별도의 모듈, 별도의 이름 사전 하나를 발급해두고 쓰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막 그런 거 신경 쓰기 힘들다라면 뭐 당분간은 이런 느낌으로 모듈을 2개 도입한다. 달리 말하면 그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복잡한 막 이상한 거 말고 아무튼 간에 도입해갖고 쓰는 방법이 있다. 그게 마지막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지났단 말이지. 제 15분 안에 한번 요거 뒤에 내용을 빠르게 정리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최종 목표를 과감하게 스킵을 하면 8-1을 끝내고도 여러분은 점심을 일찍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좀만 더 응원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슬라이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모듈들 뿐만 아니라 함수 출식 계산, 달리 말하면 그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때 매번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들어 갖고 써요. 그래서 내 이름 사전 조회했더니 그 0칸짜리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0개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그만 이름 사전을 붙잡고 그걸 만들어 놓은 채로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 개념이 여기도 적용돼요.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찾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그 조그만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걸 이제 로컬 이름 사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전에 나왔던 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할당문 그 4가지 문장을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놨다. 그러면 그 문장 실행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합니다. 그때 그 맨 처음에 만들어 놨었던 조그만 이름 사전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만 쓸 이름 사전이라 그래서 로컬 이름 사전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디테일을 좀 더 가져가야 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지금은 안 중요하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풀네임 적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할게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듈에다가 펑크 함수 정의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임포트문까지 지울 필요는 없었는데 자, 요건 요거대로 해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data.func 괄호고 닫고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거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봐봐요. 잠깐만, dir이 아니지. 글로벌스로 갈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분명히 func 출식은 코드 모듈에 있습니다. 왼쪽 걸 A, 오른쪽 걸 B라고 해볼게요. A에서 func 출식을 적을 거예요.
정밀하게는 B의 펑크 호출식을 적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얘는 글로벌 이름 사전을 리턴할 거예요. 그때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최종적으로 A에서 거기서 출력하는 글로벌 이름 사전은 왼쪽 친구 거냐 오른쪽 친구 거냐 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함수 정의는 B에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함수 호출식은 A에 적혀 있고 그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것도 A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함수 정의가 B에 적혀 있다는 건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글로벌 호출식은 B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실행하면 A 붙잡고 실행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얘는 잠깐만 내용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기니까 아이고 복잡하다. 기다려봐요.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건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뭔가 잔뜩 들어있는데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글로벌스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함수 호출식이 어디 적혀 있냐에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요거 펑크를 호출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B의 이름 사전,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풀네임을 찍었냐랑은 사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펑크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펑크 괄호를 닫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모듈에 펑크를 쓰는 셈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막 이제 여러 명이 코드를 작성할 때만 내가 함수 정의 적고 다른 모듈에서 함수 호출식 적고 그런 복잡한 내용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은 안 중요하고 그냥 아무튼 모듈의 이름 사전이 글로벌 이름 사전이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명명을 했고 따라서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들을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으로 구분해 부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래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과제에서 자꾸 몇몇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거 지금 G 내용물 안에 있는 라이프를 저도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걔랑 나랑은 다른 사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스코프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 우리 봐봐요. 타임 모듈 안에 슬립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은 게 핵심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함수 정의 안에서 본인의 로컬 이름 사전에 라이프를 어떻게 등재해 놓고 쓰는지 우린 걔 알바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함수 정의 적을 때는 여러분의 라이프를 여러분의 이름 사전, 여러분의 로컬 이름 사전에 자유롭게 정해놓고 쓸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기서 여러분이 몇몇 친구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저기도 라이프가 있고 여기서 또 라이프 만들어 갖고 쓰면 중복인 거 아니냐. 나는 내 라이프를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될 라이프를 쓰고 싶다. 그러면 걔는 이제 좀 욕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프린트랑 인풋 내용물 안에는 뭔가 실제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부차적인 작업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생략할 수도 있을 법한. 근데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코드 편하게 짜고 있잖아요. 다른 상황에서 특히나 내가 함수정의 내용물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지금은 내가 저거 함수정의 짜는 게 아니라 개인 함수정의 듀얼 함수정의 짜는 거니까 나는 저거 신경 쓰지 않고 내 거에만 집중하고 내 상위 이름 사전만 집중하고 빌트인 이름 사전만 집중해 가면서 코드 적어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적절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과정을 제가 고의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 함수 정의를 적으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이 설명은 맞기는 합니다.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이 글로벌 이름 사전이 돼요. 함수 정의 자체는 다른 함수 내용물로서 적혀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우회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글로벌로 스타트하는 글로벌 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넘버 엔터 쳐두면 지정해둔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죠. 그 이름을 함수 출식 계산 도중에 사용하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언급을 해두는 게 가능해요. 미리 선언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아, 거절하겠어요. 비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둔다면 그 함수 정의 내용물 적는 동안 여러분이 얼마든지 넘버는 3 엔터 같은 거 적을 수 있단 말이죠. 할당부 는 왼쪽 자리에 그 이름, 아까 글로벌 문으로 지정해둔 그 이름을 적어두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걔를 절대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 이제 적을 수 있는 것들 중에는 하나 더 상위에 해당하는 모듈의 이름 사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당문 말고 다른 4가지 문장들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인수 얘기를 살짝 정리해 봅시다. 자, 인수, 우리는 그냥 인수라고 한국 사람들은 통칭하고 있는데 얘가 영어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x랑 y 함수정의 첫 줄 적을 때 정하는 그 이름들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종 구분해서 말했던, 자, 이번에 3 담고 y에 5 담고 스타트 하잖아요. 와 같은 느낌의 3이랑 5, 그 인수 이름에 담기게 될 값 또는 그 인수 이름에 아마도 담겨 있을 값은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정하는 그 함수의 인수 이름들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매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때마다 쇠로 만드는 거기다가 인수 이름 등재해 놓고 스타트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요건 복습이죠. 함수 자체의 이름 funk 1, 2, 3, 4, 인사 그런 애들은 함수 정의라는 그 문장이 적혀 있는 곳의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일반적인 예시에서는 걔는 맨 땅에 적어 놓을 테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될 거예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똑같은 줄에 funk1이라는 이름 내지는 add라는 이름이랑 xy라는 이름 세 이름을 도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add라는 이름은 바깥의 이름 사전, xy라는 이름은 안쪽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이름인 그 함수 이름을 써서 함수 출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다른 모듈에서 풀네임 찍어갖고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수 출식 구성할 때 우리는 그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리터럴 3, 리터럴 5 싫다? 학 한 글자, 교 한 글자 그것도 싫다? 우리 4-2에서 나왔던 다른 방법들 인풋 호출식 섞어갖고 적거나 랜덤.wendint 해갖고 섞어갖고 적거나 아니면 걔네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초이스 제로, 초이스 1에 담아둔 채로 1로 넘어와서 초이스 제로 값, 초이스 1 값을 밀어넣더라든가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선택이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절한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새로 만드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 인수 이름 자리, x 자리, y 자리에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인수 값으로서 아규먼트로서 담아둔 다음 이제야 본격적으로 내용물 문장들 실행을 시작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주차 내용을 좀 더 정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종종 헷갈리거든요. 파라미터랑 아규먼트 반대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적어놓은 게 맞을 거예요. 저도 매년 헷갈려갖고 매년 GPT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인수라고 2글자로 하셔도 동양인들 사이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정하는 사람이 서로 반대라는 거 챙겨두면 되겠죠. 인수 이름은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해요. 이번에 x값 y값 뭘로 할 거냐? 인수 값은 아규먼트는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봤던 슬라이드 살짝 챙겨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다만 x는 3 엔터, y는 5 엔터 할 때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로컬 이름 사전을 턴다라는 게 지금 추가됐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확실히 함수 출식 계산 도중에 내용물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할당문의 실행, x는 3 엔터 등등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함수 출식 적는 프로그래머는 매번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달라지게끔 데이터 흐름을 얼마든지 구성해 둘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목표에서 G 호출식 이번엔 1, 2, 3 넣고 다음번에 4, 5, 6 넣을 수도 있게 만든 바로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메모리 위에 미리 함수 정의 실행하면서 올려놨던 동일한 함수에 대한 동일한 코드 덩어리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여러 번 계산한다 하더라도 매번 동일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직전에 매번 서로 다른 인수값 데이터를 담고 스타트를 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맨 처음에 담아놓은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지금 보신 방금 전 예시에서처럼 아예 실행 흐름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순차 분기 반복 생각해 보면 조건식 잘 적으면 인수값을 뭘 밀어 넣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장 실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등등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함수 안쪽에 뭉쳐놓고 그 안에서만 동작하는 작은 세계처럼 연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한 앞부분 뒷부분이 인수랑 위턴 값으로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첫 번째 과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온 다음에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겁니다. 데이터 동네에서의.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들고 온다 인풋 호출식,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낸다 프린트 호출식. 우린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거를 좁은 세계 이 함수에 대한 어떤 함수 코드 덩어리에 대한 이번 호출에 국한해 놓고 봤을 때는 이 인수 개념이랑 위턴값 얘기가 그쪽에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분업 관련한 얘기 한 번 더 찍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수 이름이랑 함수 내용물은 먼저 코드 적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요 정도까지를 정해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장 처음 정한 인수값을 나는 X자리에 담겠어, Y자리에 담겠어. 그렇게 해서 그 두 이름을 써서 내용물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Y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첫 번째로 정한 숫자랑 두 번째로 정한 숫자를 더한다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위턴 오른쪽 수식 적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호출 결과로서 저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내보낼 값은 지금 방금 계산한 x, y 더한 결과야. 다른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위턴문을 적는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을 적는 먼저 짜는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호출식을 어디다가 괄호 안에 뭘 채워넣고 적을 거냐는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해요. 저 사람은 지금 괄호 안에 3,5를 넣었어요. 따라서 x자리에 3 담길 거고 y자리에 5가 담길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러한 add 호출식을 result 1은 어쩌고 엔터 할당문에 는 오른쪽 자리에 적었어요. 따라서 x 더하기 y 값은 최종적으로 result 1에 담길 겁니다. 그걸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이 정한 게 다 모이면 좀 더 그럴싸한 데이터 흐름, 일관적인 흐름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거에 한쪽과 다른 쪽을 각각 따로따로 결정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팀플을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덧셈 결과 result 1에다 때려 넣는 데이터 흐름을 완성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수, 위턴가 복잡한 게 정상입니다. 특히 양쪽을 다 내가 신경 써야 된다라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프린트만 쓴다. 아니면 인풋 위턴값만 받아 먹는다. 이러면 차라리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게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함수 정의 막 새로 도입해갖고 작은 문제들 해결해 놓고 진행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흐름 잘 연결해둬야 나중에 게임 F4 눌렀을 때 예쁘게 한판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좀 더 차선책 같은 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풀네임을 적는 거예요. 아예 이 게임에서 사용할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모듈의 이름 사전에 다 때려놓고 나중에 풀네임 불러가면서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 스코프랑 관련한 거 뭐 글로벌 문이니 일절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여러분이 게임 만들 수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게임의 데이터 흐름을 쉽게 구성할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오타를 낸다거나 하면 스노우볼이 이상하게 굴러갈 수 있지만 그건 뭐 과거의 날 탓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모듈 써서 여러분 풀네임을 착실하게 부르시는 한 스코프 관련한 큰 걱정 없이 각각의 이름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임포트문에 그 as 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겁니다. 파일 이름, 그러니까 모듈 자체 본명이 엄청나게 길다 하더라도 걔 임포트 한 다음에 내 이름 사전에는 DATA로 등재해 놓고 쓰겠어 와 같이 부탁하는 셈이에요.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 뭔가를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는 이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고 준비해 놨는데 요거는 제가 그 만들어 놓은 버전을 8-2에서 다시 소개하니까 얘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만 살짝 구경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예시 코드 말고 파이널 버전의 요거 제 아이디 박혀 있는 거 요걸 한번 같이 열어봅시다. 이게 크기가 그래서 이 친구 코드 버전이랑 데이터 버전 두 개를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보편적인 데이터 흐름을 새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기,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로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들기,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값을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기입니다. 일종의 택배 작업이다 이거예요. 과제 넘버1에서 해봤던 거고 과제 넘버2에서도 여러분이 국소적으로 듀얼 안에서 해본 그 짓을 여러분이 직접 짜보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데이터 모듈을 한번 봅시다. 데이터 모듈에는 지금 꽤나 많은 할당문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문 실행하고 스타트 하니까 이 문장들이 가장 먼저 실행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중에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정하는 거는 리터럴 해갖고 여러분 이전처럼 그 나이차처럼 똑같이 구성하시면 돼요.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 미리 구성해 두는 겁니다. 자, 이거 제 진짜 비밀번호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get 데이터는 이제 지금 안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값을 두 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주식이 적혀 있고 걔네들 둘 다 데이터 모듈에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름에다가 저 사람이 고른 이름과 비번을 담아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요 예시 자체, 파이널 예시 자체는 로그인 기능을 지금 구성을 해둔 거예요. 세 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각각 따로따로 해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이름이랑 비밀번호 입력을 받고 그럼 이제 담아 놓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듈,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 입장에서는 4개의 값을 이제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른 거, 프로그래머가 고른 거 2개,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거 2개. 그러면 그걸 토대로 여기서는 이거 넣는 연산자랑 AND 연산자를 섞어서 저 사람이 고른 거랑 원래 저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게 동등하냐, 그리고 비번도 동등하냐 해서 그 AND 연산자 계산 결과, AND 수식 계산 결과 값을 역시나 데이터 모듈에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은 false가 담겨 있지만 나중에 프로세스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저 사람이 방금 전에 이름이랑 비번 입력을 잘 했다라면 여기에 true가 담겨 있게 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담겨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 데이터를 내용물을 실행하면 여기는 저 사람이 로그인 잘했다 라면 인사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꺼지라고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 밖으로 서로 다른 적절한 메시지 둘 중 하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이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이 프로그램 본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저 세 함수 내용물 실행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수 주식에 엔터 친 거 3개짜리 묶음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F5 눌렀을 때 아마도 얘 직관적으로 데이터 흐름이 땅땅땅 같은 느낌으로 발생할 거다 챙겨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마스터 2 let me in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run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스터 2, 그 다음에 꺼져 하면 누구세요와 같이 모르는 척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8-2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구경해 볼 예정이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8-2까지 정복을 하고 8-3은 집에서 구경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오늘 스케줄 가져가 볼게요. 자.